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김규현입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Load Dynamics of a 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and Simulated Assessment of Edge Server Placement로 2016년에 MMCC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도타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 다시 말해 모바 장르의 게임들은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의 한 종류로서 지난 2010년대 초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도타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대 동시 접속자는 2015년 기준 각각 750만 명과 1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바 장르와 같은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높은 레이턴시에 따른 사용자 경험의 감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바 게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게임 시스템은 크게 게임을 호스트하는 서버와 해당 서버에 연결된 유저들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유저가 캐릭터를 움직이는 등 상호작용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정보는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버는 연결된 유저들이 보낸 상호작용을 취합해 새로운 렌더링 정보를 생성하여 유저에게 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딜레이, 지터, 패킷 손실 등의 이유로 레이턴시가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앞선 영상과 같이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턴시를 낮추기 위해 게임 서버를 네트워크 엣지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데이터 센터로 분배하여 서버와 유저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 게임 중에서 도타2 플레이어들의 매치 기록 및 통계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모델을 모델링하고 엣지 서버의 리소스 할당 정책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소개하는 시스템 모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스템은 데디케이트 서버, 즉 메인 서버와 엣지 서버, 그리고 유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서버는 램, CPU, 저장소, throughput 등 서버의 리소스에 따른 캐패시티를 갖고 있으며 이 캐패시티의 일부를 각 게임 매치가 차지하게 됩니다. 게임 매치는 같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참가 요청 중 일부를 선택하여 구성이 됩니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는 각 서버의 캐패시티끼리 그리고 각 게임 매치가 차지하는 캐패시티끼리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디에 있는 유저끼리 매칭이 잡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도타2에 대한 스팀 데이터베이스 및 스팀 웹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매칭 기록을, 웹 API에서는 게임의 시작 시간, 날짜, 그리고 서버의 위치를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플레이어들의 게임 시작 요점간 시간을 분석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혼잡도가 적을 때,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혼잡도가 높을 때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해당 그래프들 모두 exponential distribution을 이용해 피팅하여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팅된 식에서 추정한 상수 베타를 추정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일 및 시간에 따른 플레이어들의 게임 요청간 시간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오른쪽 그림의 초록색 선은 얼마나 피팅이 잘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goodness of fit라는 선입니다. 이 GOF 값이 낮을수록 피팅이 덜 되었다는 뜻이며 높을수록 피팅이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경기 시간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서버의 리소스를 해지하기 위해선 경기 시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웹 API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log normal distribution으로 피팅하여 평균 2590초 그리고 685초의 표준 편차를 가짐을 알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의 사는 지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자는 퍼블릭 스팀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유저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직접 세어 통계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엣지 서버가 도시 단위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를 도시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모델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게임이 생성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총 3가지의 게임 참가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작위 대상과 매칭되는 일반 요청, 두 번째로 파티원과 함께하기 위해 파티를 개설하는 요청, 마지막으로 생성된 파티에 참가하는 방식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면 요청 큐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10명의 요청자가 모이게 되면 게임 리소스를 총 3가지 방식으로 서버에 할당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엣지 서버에 할당이 가능한 경우 엣지 서버에 바로 할당합니다. 만약 할당이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메인 서버에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서버마저 리소스 할당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사용 가능 리소스가 날 때까지 대기합니다. 게임이 끝나게 되면 할당한 리소스를 수리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제 플레이어를 모델링할 차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별 플레이어 수를 모델링해야 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 앞서 얻은 국가별 플레이어 수, 즉 P-Country에 대해 전체 국가 인구수 대비 특정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수를 곱하였습니다. 도시별 플레이어가 있을 확률을 구했으니 게임 요청을 한 플레이어의 위치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위치는 요청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랜덤으로 플레이어와 매칭되는 일반 요청을 한 모든 유저는 확률에 따른 플레이어 위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어 위치는 도시의 중앙으로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파티 요청을 하였다면 첫 플레이어에 대해서만 통계에 따라 랜덤하게 위치를 지정하고 나머지 파티 참가자들은 첫 플레이어의 위치를 중심으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며 퍼져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파티를 참가한 사람들끼리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물리학적으로도 가까이 있으리라는 가정에 기반한 설계입니다. 비슷하게 서버의 위치는 플레이어의 수에 비례하여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플레이어의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서버가 더 우선적으로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리소스를 서버에 할당하는 정책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플레이어들의 평균적인 레이턴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설계하되 서버의 캐패시티를 넘지 않게 할당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플레이어들의 위치한 지점의 중심을 구하고 이 중심과 모든 서버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값을 토대로 거리가 가까운 서버부터 살펴보며 캐패시티가 남아있는 가장 가까운 서버에 할당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모델링을 진행하였으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차례입니다. 이 결과는 일반 요청과 파티 요청, 그리고 두 요청 방식이 혼지되어 있을 경우 엣지 서버가 증가함에 따라 서버와의 거리를 도식화한 그래프입니다. 모든 종류의 요청이 모두 혜택을 받았으나 랜덤 요청만 존재한 경우 엣지 서버의 수가 증가하여도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플레이어와 서버의 위치를 너무 단순화하여 계산한 이 논문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엣지 서버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메인 서버에 할당되는 로드를 날짜에 따라 계산한 결과입니다.
당연하게도 엣지 서버가 증가할수록 로드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서버 구축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구축 시 서버의 개수와 캐패시티는 모두 비용을 늘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양의 개수와 캐퍼시티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레이어들이 레이턴시를 감소하는 관점에서는 16개의 매치를 할당할 수 있는 캐패시티를 가진 16개의 엣지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꽤나 매력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비슷하게 메인 서버의 로드를 감소하는 관점에서는 16개의 매치를 할당할 수 있는 캐패시티를 가진 8개의 엣지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꽤나 매력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턴시 관점에서 엣지 서버들의 총 캐패시티와 엣지 서버들의 개수 중 어떤 부분을 늘리는 것이 나은지 알기 위해 총 캐패시티를 고정해두고 서버를 늘리며 통계를 내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 높은 캐패시티를 가진 적은 수의 엣지 서버들보다 낮은 캐패시티를 가진 많은 수의 엣지 서버를 가지는 것이 더 매력적인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